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세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뭐 전에부터 그랬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자꾸, 화제가 자꾸 바뀌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한 것들은 또, 세밀한 거는 또 소소한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보세요. 최근에 세밀한 것들은 뭔가 하면 제가 옛날에는 이 턱걸이를 그냥 하루에 한 5개 정도 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했습니다. 매일 5개 내지 3개 정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기분 좋은 날은 5개도 하고 턱걸이를 그냥 진짜 FM대로 그죠? 공중에 매달려 갖고 5개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한 2개만 해요. 2개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턱걸이와 상반되는 것이 이제 물병을 위로 드는 거예요. 위로 들면, 위로 드는 거는 위로 하는 거고, 턱걸이는 밑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턱걸이를 이렇게 한 번 하면 제가 지금 체중이 거의, 하여튼 65kg 넘어가거든요. 65kg 넘어가니까, 한 번 당기면 65kg예요. 65kg를 물병으로 위로 들려면 물병은 양손에 1.5kg를 잡으면 3kg잖아요. 3kg니까 20번을 들어야 60kg죠. 그죠? 65kg면 22번 정도 들어야 턱걸이 한 번 하고 물병 22번 들어야 똑같은 거예요. 횟수가. 근데 턱걸이 5번을 해버리면 물병을 몇 번 해요? 110번 정도 해야 돼. 물병을 110번 정도. 야, 이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으로 쏠리는 힘이, 겨드랑이 쪽으로 쏠리는 힘이 너무 세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5번 했던 적이 많고 또 3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턱걸이를. FM대로 하는 거, 그죠? 그 여성들은 FM대로 잘 못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매달리기 정도. 매달릴 정도로면 자기 체중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체중이 한 60kg 정도면 한 30kg 정도 그냥 살짝 이렇게 발이 땅에 닿아 있다라면 한 20kg, 30kg 정도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좀 그 FM대로 이렇게 달리면 뭐라고요? 65kg.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65kg. 그냥 이런 식으로 여성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한 많이 해봐야 30kg 정도 될 거예요. 많이 해봐야 30kg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30kg면 물병 10번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턱걸이를 최근에 그냥 한 2번, 솔직히 요즘은 좀 2번,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 싶어서. 근데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에 비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위아래를 비교를 해서 이래 보니까 턱걸이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물병을 위로 너무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턱걸이는 한 2번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대신에 물병을 위로 좀 많이 최근에 제가 한 작년도 그렇고 물병을 위로 드는 걸 좀 약간 등한시했어요. 등한시하게 되고 좀 그래서 그게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이 또 반대로,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위아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어깨 앞쪽, 가슴 앞쪽, 등 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가슴 앞쪽, 등 쪽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등이에요, 등. 등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는 횟수와 제가 등 근육 운동이라고 야외 공원에서 이렇게 어떤 봉 같은 거 잡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턱걸이 횟수와 등근육 운동 횟수. 턱걸이가 아니고, 이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횟수와 노젓기처럼 뒤로 잡아당기는 그 횟수를 좀 계산해 봐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도 FM대로 하면 FM대로 하면 발끝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양손은 이렇게 하고, 그죠?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5kg라도 깨끗해야 50k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발끝으로 이렇게 힘이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한 40kg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이제 여성들한테는 제가 팔굽혀펴기 안 되면 무릎 꿇고 하라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어버리면, 만약 체중이 60kg라면 무릎 꿇고 하는 거는 한 30kg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25kg?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철봉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뒤로 잡아 당기는 거, 등근육 운동 쇼츠 동영상이 있잖아요. 쇼츠 동영상 1번이죠. 1번 등근육 운동에 보면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건데, 물론 왼팔로 힘을 더 많이 주고 당깁니다. 왼팔로. 그죠? 팔굽혀펴기 할 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왼팔에 힘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되죠. 하기는 하는데. 등근육 운동도 왼팔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이죠. 그죠? 우리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등근육 이렇게 이제 봉을 잡고 뒤로 당기면 이거 한 20kg 내지 30kg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팔굽혀펴기와 등근육 운동은 대등할 수 있어요. 대등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등하다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굽혀펴기를 한 10번을 하면 등근육 운동을 한 15번 정도, 15번에서 20번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등근육이 안 돼 버리면요, 나중에 등근육이 밑으로 옆구리 쪽으로 내려와요. 옆구리 쪽으로 내려오면 엉덩이 위쪽 옆구리가 이렇게 약간 펑퍼짐해지면서 옆구리 살이 뭐 터져 나온다, 뭐 삐져 나온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쪽으로 살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등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등근육이 있어야 이게 또 라운드 숄더가 안 생겨요. 등근육이 이래서 이렇게 가슴이 펴지고, 또 척추가 고추 쓰고, 그죠? 우리가 팔을 뒤로 돌리고, 이것도 앞쪽은 들어 올리고 뒤쪽으로 근육을 좀 몰아주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라운드 숄더도 없애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모든 동작들이 의미가 있죠.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 하여튼 팔굽혀펴기보다는 등근육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1대 1.5나 1대 2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겨드랑이 운동보다도 위로 드는 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겨드랑이 운동보다, 턱걸이보다는 위로 드는 걸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너무 위로 드는 걸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턱걸이가 1이라면 위로 드는 거는 한 1.5 정도 해도 된다. 그러니까 1대 1.5 정도를 하세요. 팔굽혀펴기 1, 등근육 1.5, 턱걸이 1, 물병 들기 1.5.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들 계산을 해볼까요? 남성들은 계산해보세요. 남성들 그러면 내가 60kg다 생각해요. 60kg 턱걸이를 2번 하면 120kg잖아. 그죠? 120kg예요. 턱걸이 2번 하면 120kg예요. 물병은 3kg잖아요. 한 번 넣으면 3kg, 10번 하면 30kg, 20번 하면 60kg. 그죠? 물병을 30번 들면 90kg. 40번 들면 120kg. 그러니까 턱걸이 두 번 하면 최소 물병을 40번 이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20kg. 그죠? 턱걸이 2번 하면 물병을 40번, 40번 이상, 한 50회에서 60회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병을 60회 드는 거, 아니, 뭐, 들려면 들죠. 그죠? 물병을 한번 든다, 이 말은, 그냥 이거 드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60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하고,
이걸 하나, 둘, 자, 이거는 그냥 셋, 넷, 자, 이거는 그냥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0회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턱걸이 2번만 해도 물병을 60번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 계산이 되는 거잖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걸 잡으면 한 30kg라고 보죠. 그냥 한번 FM이 아니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으니까 한 번 하면 30kg니까 여성들은 저렇게 턱걸이를 4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만큼 하려면 120kg를 하려면 3, 4, 12니까 그죠? 턱걸이를 4번을 한다라면 물병을 한 60회, 50회에서 60회 정도 들어야 되네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물병 드는데 막 꽂혀 있으면 안 되죠. 좌우 비대칭을 꼭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병 들기 전에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있기도 하고, 또 물병 들기 전에 왼팔 운동을 조금 하세요. 왼팔. 자, 이게 양손으로 물병 들기를 할 때나 양손으로 턱걸이를 할 때는 꼭 왼팔 운동을 언제 넣어줘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내가 이게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죠? 내가 오늘 한 50회에서 60회를 해야 된다. 한 50회에서 60회를. 남자들은 턱걸이 2개, 여자들은 턱걸이 4개를 한다면, 그러면, 물병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왼팔 운동을 먼저 시동을 좀 걸어놔야 돼요. 그죠? 왼팔 운동 이렇게 하고, 이게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턱걸이를 하기 전에 왼팔로 힘을 먼저 한 5, 6번 먼저 주세요. 저도 항상 그럽니다. 턱걸이 하기 전에 왼팔에만 힘을 이렇게 한 5, 6, 7번 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게 한 번이야. 그리고 또 왼팔에만 힘을 또 줍니다. 왼팔에만. 이거는 지금 턱걸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턱걸이가 아니고 왼팔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래 이제 턱걸이 2번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또 왼팔 운동을 좀 해주고, 한 5번, 6번 해주고, 마무리, 이렇게 돼야 이제 턱걸이 운동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운동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것도 물병 들기 할 때도 이제 물병을 그냥 양손으로 계속 같이 흔들어 버리면 어느 팔이 이겨요? 오른팔이 이기겠죠. 그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스트레칭 바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면 이렇게 먼저 뭐 턱걸이 끝나고 만약에 바로 하겠다 그러면 왼손을 잡고 좀 쉬세요. 좀 쉬세요. 예? 좀 쉬다가 한 30초, 1분 정도 쉬다가 뭐 쉬느니 뭐 이나 잡는다, 뭐 노는 이나 잡는다 하면 이렇게 안장다리 안쪽도 이렇게 툭툭 쳐주고, 뒷발은 앞쪽을 쳐주고, 앞발은 이렇게 뒤쪽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주면서 좀 쉬세요. 좀 쉬다가. 그러면 왼팔의 겨드랑이 쪽에 힘이 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물병을 잡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안 쳐준다 했죠?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0번 하고 뭐 더 해도 됩니다. 또 쉬고 싶으면 이것도 잡고 이렇게 쉬세요. 이렇게 톡톡 쳐주고. 근데 이거 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보다 이겼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근데 왼쪽이 좀 내가 좀 딸린다 싶으면 이제 왼손에만 잡고 중간중간에 왼손에만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확실히 좀 왼팔이 너무 약하다 싶을 때는 뭐 캐틀벨 같은 거 이용해서, 저도 이거 한 번씩 하거든요.
왼손을 한 7, 8번 이렇게 해주다가 또 왼쪽 등짝으로 한 10번 내지 15번 이렇게 한 번씩 해줍니다. 자, 15번 이렇게 해주면 이제 확실히 왼팔에 힘이 피가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양팔 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10번까지 했으니까 11, 12, 옆으로도 이렇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저 아까 턱걸이 4번이나 했거든요. 그럼 오늘 물병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병을 많이 들어야 돼. 그거 또 안 들었다고 이상해지는 건 아닌데, 그 등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죠. 그죠? 새 날개 치듯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왼쪽 등짝이 더 약하니까, 아시죠? 오른손 잡이는 왼쪽 등짝이 더 약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뭘 잡고 이 뒤로 당기는 걸, 저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꼭 해주거든요. 한 7번씩, 8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네? 왼손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물병 운동이든 어떻게, 자, 이거는 상하 비대칭, 전후 비대칭,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대칭과 대칭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비대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수영을 한다, 조깅을 한다, 등산을 한다, 배드민턴을 친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비대칭인지 대칭인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몸이 망가진 걸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비대칭 요소가 너무 많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운동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방법만 중요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비대칭 요소들이 자꾸 없어져야 진짜 폐가 들리는 거야. 물론 수건을 차고 이렇게 하면 강제로 들리긴 해요. 근데 강제로 들렸다고 해서 그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소한 문제, 손가락 문제, 발가락 문제, 무릎 문제, 오금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 줘야 되거든요. 아까 요런 동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자 뒤에 앉아도 되고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의자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되고, 이제 이 마사지 봉인데 이걸 안쪽을 천천히 부드럽게 세게 하면 아파요. 세게 하면 아파요. 이 안쪽을 습관적으로 자꾸 두드려 주세요. 이 안쪽.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안짱다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골반부터 무릎까지는 그냥 일자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릎에서 발까지 갈 때 완전히 이렇게 바깥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버려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버려요. 희한해요. 정강이뼈가 일자가 아니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게 이제 발을 짚는 게 너무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짚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허벅지까지도 완전히
안장다리, O자다리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쪽도 이렇게 툭툭 쳐주면 자, 이렇게 없어도 괜찮아요. 손으로 하면 효과가 더 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안마봉을 하면 허리를 안 굽혀도 되니까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앞쪽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 발이 뒷발인 사람은 이 무릎 아래쪽이 처음은 되게 아파요. 그 족삼리 약간 정강이뼈 바깥쪽 무릎 아래쪽 정강이뼈 바깥쪽 모퉁이도 이렇게 쳐주면 아프거든요. 이렇게 톡톡 터지면 아픈데 시원해요. 이게 대부분 다 혈자리이기 때문에 아픈데 시원해요. 왼쪽은 앞발이니까 뒤쪽을 이 발목부터 해서 뒤쪽을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팔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왼팔이 밑으로 힘이 향하고 있다면 오른팔이 이렇게 뭘 잡고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전화기 오른손으로 잡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에 전화기나 물건을 잡을 때는 왼팔이 항상 밑으로나 뒤쪽으로 뭔가 오른팔보다 더 강한 힘이 가져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나쁘죠. 왼손을 안 잡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나쁜 거예요. 왼손을 잡은 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좋은 거다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짱다리 문제가 우리 몸 전체 특히 다리와 창자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안짱다리 문제를 얘기 안 하면 이 안짱다리 문제와 창자의 팽창, 개실염 문제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짱다리 문제가 해결되면 다리의 혈액순환도 잘 될 뿐 아니라 창자의 혈액순환도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걸 두드리면 아파요. 더 아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두드려도 아주 심하게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다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드리면 막 소스나 치도록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희 아내도 좀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보다도 훨씬 아파합니다. 근데 하여튼 다리에 문제가 많다는 건 창자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비대칭이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이 세면 설수록 비대칭을 맞춰줘야 되죠. 이 안짱다리도 비대칭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만약에 그냥 하루 이틀 3일 한 달 정도 관심을 가져주면 나중에 이렇게 때려도요 안 아플 날이 와요. 물론 세게 때리지 마세요. 살살. 점점 더 통증은 줄어들어 가면서 다리는 시원해져 가면서 창자는 더 운동성이 향상되고 몸 전체 혈액순환이 올라가고 발이 따뜻해지고 손이 따뜻해지고 머리로 올라오는 피가 많아지고 또 피가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오겠죠. 또 왼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귀찮더라도 이 밑에까지 발목까지 내려가도 원래는 엄지발가락까지 원래는 가야 돼요. 네? 원래는 엄지발가락까지도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분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이 엄지발가락 옆에 공손열 이까지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기왕 쳐주는 거 손등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쳐주라는 겁니다. 손등으로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끔씩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게 너무 이제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왼손으로 또 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치면 더 좋죠. 뭐. 왼손으로 치면 더 좋죠. 또 뒤쪽도 쳐주고. 자, 이거 쳐주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살리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몸을 살리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왼쪽 옆구리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왼쪽 옆구리에 14g을 찼다. 뭐 하여튼 20g 정도를 차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오바이가 걸려서 한번 왼쪽 옆구리를 본 적이 있다. 당연히 왼쪽 다리는 다 벗었고. 왼쪽 옆구리를 안 차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를 찼기 때문에 왼쪽 다리 바깥쪽은 이제 채워졌다. 원래는 왼쪽 다리는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했는데 왼쪽 옆구리를 벗었다는 거 왼쪽 다리 바깥쪽은 채워졌다. 대신에 안쪽은 아직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경우에 저희 아내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왼쪽 옆구리를 다 뺐는데 왜 뺐는가 하면 왼쪽 발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까 왼쪽 옆구리 다 뺐는데도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왼쪽 발이 벌어졌다는 거 왼쪽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 발이 그래도 벌어지는 거예요. 왼쪽 옆구리를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곰곰이 생각해가 오른쪽으로 차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은 원래 오른쪽 바깥쪽이 센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찼을 때는 왼쪽이 너무 세져서 오른쪽을 찼던 거고, 그죠?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왼쪽 옆구리가 센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다수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를 뺐는데도 왼발이 벌어진다 이러면 원래는 오른쪽을 차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왼발이 벌어진 그 순간부터 왼발은 왼발 안쪽에다가 힘을 주고 계속 걸으시라는 겁니다. 걷다가 뭔가 그러니까 또 왼발 안쪽으로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이렇게 자꾸 안쪽에다 힘을 주게 걸으면 점점 왼발이 이렇게 벌어졌던 발이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 구간에서는 테스트가 잘 안 돼요. 무의미해요. 사실은 왼발이 좀 허물허물거리다가 왼쪽으로 탁 힘이 생기면서 이게 왼발이 탁 돌아가 버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쪽은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안쪽에다 자꾸 힘을 주면 이게 천천히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질 공산인데 안쪽으로 또 힘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왼발 바깥쪽이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왼쪽 옆구리에 또 저처럼 이렇게 한 번씩 차는 거예요. 14g이라도 빈 껍데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변이감이 안 들 때 화장실 가는데 변이 안 나온다 이럴 때 한번 차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셀 때는 당연히 왼쪽 옆구리,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왼쪽 옆구리에 꽤 많이 찼었거든요. 뭐 저는 좀 덜 찼지만 저희 아내는 많이 찼습니다. 결국 다 빠지고 나니까 다 빼도 왼발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왼발이 이렇게 넘어가서 오른쪽 옆구리에 차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느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사실은 중간 과정이 좀 복잡해. 여러분 옛날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 그때도 벌써 왼발을 안쪽에다가 막 힘을 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벌써 왼발 안쪽도 채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족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왼발 안쪽이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벌써 그때 당시에 막 안쪽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좀 그런 과정을 좀 안 겪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왼발이 이렇게 벌어지면 오른쪽 옆구리에 더 차면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이게 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일로 오지도 않고 컨디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왼발 안쪽에다 계속 힘을 주고 앞발 뒷발 맞추다 보니까 컨디션이 맞더라.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저하고 마찬가지로 왼쪽 옆구리에 찼다 벗었다 14g 정도를 찼다 벗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참고를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적용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